네, 안녕하세요. 최종훈 강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HTML 요소들에서 퍼블리싱 기초에서 지난 시간에 HTML의 태그 개념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태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이거는 오늘 한 번 수업으로는 끝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HTML 요소들은 파트를 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HTML 요소들 1번. 그래서 뭐 강의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먼저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래서 제목이라는 거는 헤딩, 헤더 태그, 헤드라고 해가지고 제목, 타이틀이나 뭐 그런 거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머릿말이라고도 하죠, 한국어로는. 그래서 제목 태그는 H1부터 H6까지 쓸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H1 또는 H6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앞에 H는 그러니까 고정인 거고 뒤에 숫자는 H1, H2, H3, H4, H5, H6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있고요. 그래서 닫는 태그도 마찬가지로 H1부터 6번까지, H6까지 골라가지고 앞쪽이랑 뒤쪽을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가령 H3 태그를 썼다면 닫는 부분도 H3 태그를 써야 한다라는 식인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아래 보시다시피 그냥 지금 텍스트로 H1부터 H6에다가 차례대로 지금 넣어주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볼드 태그도 처리가 되고 또 얘네도 줄이 자동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 줄이 자동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자, 얘네를 뭐라고 부르죠? 블록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서 작업을 할 때 머릿말, 즉 가장 최상단에 노출돼야 하는 어떤 것들에 적용을 하면 되고요. H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H2, H3, H4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가 H6가 되면은 가장 작은 글씨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1부터 H6는 기본적으로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바꿈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볼드 처리도 되고 글씨 크기는 이미 H1부터 H6에 자동으로 배정되어 있는 글씨 크기가 있어가지고 이 글씨를 바꿔주려면 나중에 CSS라고 해서 그쪽에서 텍스트 크기를 바꿔주는 옵션을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HTML만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보통 페이지의 어떤 목적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회원가입창이라든지 어떤 디자인 꾸미기 전에 그냥 HTML만 이용해서 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보통 H1으로 페이지의 목적 같은 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한번 이것도 작성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S 코드 켜주시고요. 자, VS 코드 켜주셨으면은 일단 여기 새로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은 01 타이틀.html 제목 태그, 헤딩이라고도 하고 타이틀 태그라고도 하니까 일단은 적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doctype html 그리고 html 태그 달아주시고 그 안쪽에다가 헤드 태그, 바디 태그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죠. 자, 이제 바디 태그 내부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바디 태그 내부에다가 작성을 하고요. 자, H1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장 큰 제목이고 H2 일단 이거 두 개 먼저 볼게요. 이거 두 개만 집어넣고 먼저 실행을 해보면은 라이브 서버 돌려보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큰 제목 그 다음으로 큰 제목 해가지고 H1과 H2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거 좀 뺄게요.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컨트롤 B를 눌러주셔도 없어지고요. 만약에 컨트롤 B가 아니라 그냥 까먹었다 하시면은 이거 우클릭 해가지고
익스플로러 창에서 여기 하이드 사이드바라고 요 위쪽에 있는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 창, 요거를 우클릭해 주시면 나옵니다. 하이드 사이드바를 해주시면 숨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제목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제목 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은 글씨 크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예, H1은 그냥 요 크기로 항상 나오고 H2는 그 다음으로 큰 크기로 나오게 됩니다. H3까지 계속 해보죠. H3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줄 때마다 반영이 되죠. 위에 H3 뭐 적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다음 H5를 쓴 거는 요만하고, 뭐 나중에 H6까지 내려가면 뭐 잘은 안 쓸 거예요. 아마도 H3 정도까지가 제 기억으로는 꽤 많이 썼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현업에서 개발한다고 치면은 그 아래로는 사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썼습니다. 네, 일반 글씨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우선은 두드러지게 다들 볼드 처리는 무조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크기는 일반 글씨랑 비견할 수 있는 게 대충 한 H4랑 H5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강조하는 목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 H3 태그까지를 좀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업에서 제가 개발할 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제목 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제목 태그 다 보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컨트롤 B 눌러서 노출시켜 주시고, 다음으로 방금 전에 봤던 P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패러그래프입니다. 네, 공이 paragraph.html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시 숨겨놓고 패러그래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패러그래프는 한국어로는 단락이라고 부르고요. 단락 태그는 이 P 태그로 열고 내용을 쭉 적은 다음 P 태그로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여러 번 썼었죠. P 태그는 사실 가르쳐 드린 적은 없지만, 자, 그래서 이 단락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문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쓰면은 우리가 엔터키를 쳐도 그 화면상 개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네,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라고 두 줄에 걸쳐서 적었을 때 실제로 돌려보면은, 자, 개행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개행이 안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두 줄에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HTML 코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엔터키를 쳐도 그냥 그게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글씨를 나열해야 되는데 그 줄을, 그러니까 문단을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P 태그를 써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래 보시다시피 단락 요소의 특징 해가지고 아까 전에 배웠던 타이틀 태그 대제목이랑 그 다음에 그 H1이랑 H2 태그를 이용해서 먼저 대제목이랑 중제목 내지는 소제목을 먼저 나열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본문에는 단락 태그인 P 요소는 제목처럼 자동 개행이까지, 그래서 자, 여기 어떻게 됐어요? P를 여기서 지금 열고 닫았기 때문에 자동 개행 2까지만 써지고 다음 줄로 내려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P 태그가 닫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납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마저 해보죠. 이제 저거는 그냥 개행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거니까 닫아버리고. 왜 안 없어지지? 자, 일단 뭐 작성부터 할게요. 독타입 HTML HTML 헤드 바디, 헤드랑 바디 집어넣어주고, 이제 바디 쪽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H1 해가지고 단락 요소 적어주고요.
특징까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H1, H2를 나열한 상태에서, 자 이제 이렇게 H1과 H2 태그가 나열된 상태에서 아래쪽에다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제가 두 문단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현재 지금 보시면은 단락 태그인 P 요소는 제목처럼 자동 개행이 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첫 번째 한 줄, 그 다음에 밑에 일어납니다 블록 태그가 그 다음 한 줄로 처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를 닫고 나서 다시 여니까 자동으로 이미 한 줄이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블록 태그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1, H2, 그 다음에 P 태그까지 활용해서 우선 우리가 문단에서 제목, 대제목, 뭐 중제목 내지는 소제목, 그 다음에 실제 본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주소 태그인 어드레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드레스. 자, 주소는 웹문서의 하단에 관리 주체에 대한 연락수단 내지는 주소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저장하는 태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가령 우리가 지금 강의를 누리잡에서 듣고 있으니까 누리잡.com 여기 들어가 보면은 한국 디지털 컨버전스 누리잡 홈페이지가 나오고, 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소가 어딘지 뭐 이런 어떤 정보가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쓰는 태그가 바로 어드레스 태그입니다. 그래서 주소는 웹 문서의 하단에 관리 주체에 대한 연락수단 내지는 주소지에 대해 보여주는 것들을 저장하는 태그라고 적어놨는데, 뭐 사실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는 P 태그나 뭐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태그를 작성했을 때, 뭐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꼭 한국인하고만 작업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제 친구네 회사에서는 일본 회사예요. 일본 회사. 그러면 일본인이랑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일본 회사에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일본인이랑 일을 하게 됐을 때 이 친구가 처음에 이직을 했을 때 일본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본문 내용.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쳐야 되고 이런 거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그쪽 회사에서 주소는 어드레스 태그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드레스로 열고 닫혀져 있으면은 어드레스가 영어로 주소라는 거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뭐 여기 적혀 있는 어떤 말들을 못 알아본다라고 쳐도 어드레스라는 태그를 보는 순간, 아,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주소겠구나, 내지는 뭐 여기 적어놓은 뭐 주소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관리 주체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태그를 써놓으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P 태그나 아니면은 P 태그 안에다가 EM 태그를 넣어도 이렇게 기울여져요. 글씨가 주소 태그에 적용을 받은 텍스트는 자동으로 이탈릭 적용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오늘 배울 EM이라는 태그를 적어 넣어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면 사실은 굳이 어드레스 태그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만 봤을 땐 다른 태그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가독성을 고려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외국인하고 같이 업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못 알아볼 때 어드레스라는 태그를 써서 작성을 해두면은, 아, 이게 무슨 언어인지는 못 알아보겠지만 적어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주소에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가지고 어드레스 태그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실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컨트롤 B 눌러서 만들어주시고, 자 03번 어드레스 어드레스.html 해가지고 먼저 만들어주시면 되고, 독타입 HTML 헤드 바디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것도 먼저 라이브 서버 이제 작성해서 띄워놓고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띄워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H1에서 강사의 주소. 여기서 뭐 제 실제 주소는 아닙니다만 강사의 주소라고 하고서 밑에다가 자, 어드레스 태그를 써가지고 이제 주소 부분을 만들어놨고, 서울특별시 어느 구 무슨 동 번지 123 강사네 집 하고 연락처는 010 뭐 1234 1234라고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아까 전에 보시면 C라고 해서 이게 동그란 C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교환해 보시면은, 교환을 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그란 C가 있어요. 동그란 C가. 그래서 이거 회사 나타내는 건데, 요거 나타낼 때는 앰퍼샌드 Shift 7 누르면 나오는 거 엔드 있죠. 요거에 카피 세미콜론을 찍으면은 저 문자가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앰퍼샌드 카피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 all right reserved. 그래서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는 어때요? 개행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부에서 엔터키 쳐도 개행이 안 일어나니까 중간중간 BR 태그를 써주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어떤 특정 홈페이지 하단에 붙어있는 주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태그를 완벽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보면은 어드레스도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다음은 호라이즌탈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구분선, 여기서 가로로 길게 그어져 있는 선을 의미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홈페이지 내부에 BR 태그만 쓰면은 그냥 줄만 바뀌고 마는데, HR 태그를 쓰면은 가로로 선까지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래서 구분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BR과 마찬가지로 HR이라고만 적어줘도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HR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작동을 하고, 혹은 우리가 여닫는 태그 동시에 처리하고 싶으면은 HR하고 뒤에다가 슬래시를 집어넣으면은 여는 부분 닫는 부분을 그냥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해주셔도 역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단독으로 태그만 적어놔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닫는 태그가 필요 없는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뭐 그냥 BR 태그랑 똑같은데 줄바꿈 뿐만 아니라 구분선만 그어준다가 다기 때문에 바로 한번 작성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VS 코드 켜주시고, 공사 hr.html 호라이즌탈 여기서 가로선이었죠. 얘도 우선 라이브 서버 돌려놓고, 이제 여기다 일일이 치면서 바뀌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독타입 HTML 헤드 바디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다가 h1 태그, 다시 제목이죠? hr 태그에 대해서 보겠다. 아, 이거 지금 처음에 이거 아무 문장도 없이 쓰면은 간혹 가다가 라이브 서버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켜주시면 돼요, 그럴 때는. 자, hr 태그 먼저 적어주고, 자, 여기다 hr이라고 적으면 보시다시피 가로선이 가로로 확 그어지게 되고 개행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엔 p 태그를 이용해서 구분선을 긋습니다. 해주면 역시 구분선을 긋습니다. 찍히고, 또 여기다가 hr에서 다시 슬래시 적으면은 구분선이 밑에 또 그어지죠. 지금 위에는 여는 태그만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닫는 HR을 뭐 넣어줘도 되는데, 뭐 이렇게 적어 주셔도 아마 차이는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별반 차이는 없죠. 두 줄 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태그들이 몇 개 있어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태그들은 굳이 여는 부분이랑 닫는 부분을 함께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독으로만 쓰셔도 되고, 아래쪽에 HR은 지금 여는 부분이랑 닫는 부분을 통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해두시면은 뒤에 닫는 부분이 여는 부분이랑 닫는 부분을 같이 통합한 걸로 쳐줍니다. 물론 지금 안쪽에 내용을 적어야 하는 태그들은 이렇게 안 적고요. 뭐 나중에 인풋이라든지 단독으로 역시 작동되는 태그들이 있어서 그런 거 쓸 때 사용을 할 건데, 이건 뒤쪽 가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HR 어쨌든 여기 뒤에 슬래시 안 적어도 되고 슬래시 적어도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 긋습니다. HR 태그 구분선을 긋습니다 하고 밑에 또 긋습니다 하면은 또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HR 태그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줄 수도 있다 라는 거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인용문이에요. 인용문. 자, 인용문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자, 블록 커트라고 하면은 얘는 블록으로 인용문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면은 이게 쿼테이션을 약자 짧게 적어가지고 그냥 Q라고도 줄여서 하는데, 얘는 인라인 태그예요. 인라인. 그래서 인라인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줄바뀜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록 커트, 블록 태그 같은 경우는 다음 줄로 자동으로 강제로 개행이 되는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파일인 05번 quotation.html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아까 보니까 그냥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먼저 독타입 HTML 헤드 바디 요거까지 적어 놓고서 라이브 서버를 돌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 태그도 없이 돌리니까 아까 전에 반영이 잘 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H1 하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블록 커트라고에 대해서 라고 적고 싶은데,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블록 커트에 대해서 라고 적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블록 커트에 대해서 라고 타이틀로 적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서 적은 건데, 자, 지금 문제는 HTML에서 얘를 태그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가 이제 꺽쇠 여는 부분이랑 닫는 사이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뭐 HTML 헤드 바디, H1 바디, HTML 이런 꺽쇠 여는 부분과 닫는 부분 사이에 있는 문자는 안 보입니다, 화면에. 근데 문제는 지금 얘는 내가 화면에 노출시키고 싶은데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도 지금 태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역시 특수 문자를 쓰셔야 되고요. 앰퍼샌드 자 LT 그 세미콜론을 찍으면은 프로그래밍은 무조건 언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방향으로 실행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등호 있죠. 이 부등호 이게 less than이에요. 왼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더 작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등호는. 그래서 less than의 약자인 LT를 써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 커트에 대해서라고 이제 왼쪽에 있는 왼쪽 꺽쇠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오른쪽도 이렇게 오른쪽은 그러면은 그냥 도도 일단 나오니까 문제 없나라고 싶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가독성도 안 좋고 무엇보다 일관성이 없어져요.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less than 대신에 greater than으로 GT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less than 하면은 왼쪽 꺽쇠, 그 다음에 greater than 하면은 오른쪽 꺽쇠가 나와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문자 태그 여는 부분 닫는 부분을 문자로서 화면에 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less than, greater than 이라고 해서 먼저 블록 커트에 대해서 라고 적어놨고, 그래서 이 요소는 어떤 요소인가요? 라고 일단 적어놓고 자 이제 써볼 거예요. 자, 이거는 인용문이라고 해서
인용문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먼저 요거랑 관련돼 있는 어떤 주소를 적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뭐 연관된 페이지 같은 거를 주석으로 달아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인용 주소라고만 적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인용 블록이라고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은 요 안에 적은 것들 있죠. 빨간 글씨로 지금 나오고 있죠. 빨간 글씨로 사이트는 이랑 타이틀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 둘은 일단은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속성. 블록 커트 내부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어떤 정보를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블록 요소로 사용되는 인용문입니다 라고 적으면 먼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에 그 들여쓰기가 되는 게 보이시죠? 얘는 그 말 그대로 인용문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까 전에 우리가 타이틀에다 적은 인용 가로 열고 블록이 이쪽에 그대로 잡혀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이 다음에 이제 딴 거 적어볼게요. 다시 자, 이 요소는 어떤 요소인가를 밑에 적었을 때 지금 얘는 블록 커트라는 이 태그를 써가지고 작성한 인용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개행이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개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 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내려주는 내용을 적지 않아도 알아서 일단 개행이 일어난다라는 점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Q에 대해서 볼 거니까 자, 이 요소는 어떤 요소인가요? 위에 H1 해서 다시 자 아까 봤듯이 앰퍼샌드 LT 한 다음에 Q 그 다음에 앰퍼샌드 GT 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달면은 자 이제 Q라는 태그에 대해서 또 Q에 대해서라고 할게요. 일관적으로 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번엔 Q 태그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자 이 요소는 어떤 요소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Q라고 적으면 돼요. Q라고 적으면 되고 안쪽에도 역시 사이트라고 해서 인용 주소랑 그리고 타이틀은 아까 봤듯이 인용 인라인 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인라인으로 쓰이는 요소입니다 라고 적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자 얘는 인라인 요소잖아요. 인라인 요소 줄을 안 바꿔요. 근데 줄을 안 바꿔주면은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인용문인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인라인으로 쓰이는까지만 Q태그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요소입니다는 다음 줄에 작성했는데 줄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블록 태그예요. 일단 인라인 태그예요. 인라인 태그 같은 줄에 계속 나열되는 역시 마우스 갖다 대면 인용 인라인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들여쓰기를 해주는 대신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따옴표를 앞뒤로 자동으로 매겨줍니다. 따옴표를 자동으로 매겨줄 거고요. 그래서 뭐 일단 요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마무리 만약에 지금 여기서 줄을 굳이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 Q 태그 내부에 다시 P 태그를 써가지고 뭐 줄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Q 태그 자체를 이렇게 P 태그로 감싸가지고 그 따옴표까지 같은 줄에 오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내용은 인용문이었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얘는 설명을 해준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의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 텍스트 태그입니다. 텍스트 태그. 텍스트는 꺽쇠 열고 텍스트 꺽쇠 닫고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글 내부에서 특정 글 부분에 대한 출력사항을 기술할 때 쓰는 것들을 모아서 그냥 텍스트라고 뭉뚱거려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령 밑에 보시는 EM. 자 그래서 EM 태그는 기울이는 거 있죠. 기울이는 거. EM 여는 부분과 EM 닫는 부분 사이에 있으면 기울여지는 거고요. 그 스트롱이라는 거에다가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볼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ABBR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 두 문자어라고 하는데
얘도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이라고 적어가지고 적어주시면 밑에 이렇게 밑줄 같은 게 쳐지고요. 아크로님하고 ABBR은 뭐 둘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ABBR은 생략어, 여기서 뭐 J.H.채라고 했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종은채라고 풀네임을 보여준다든지, 네, 요런 게 일단 생략어고, 두 문자어 아크로님 같은 경우는 역시 HTML이라고 적었을 때, 네, 타이틀 속성에다가 네, 뭔가 집어넣으면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밑에 또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취소선 그을 때는 del이라는 거 사이에다 두면은 취소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취소선에 del을 써주면은 원래 있었던 시험 기간이 언제였는데 정정된 내용은 in스라고 하면 밑에 밑줄을 쳐가지고 강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볼드 처리는 뭐 아까 봤듯이 스트롱으로 할 수 있고, 자, 위첨자는 슈퍼의 약자인 SUP를 하면은 위첨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3의 위첨자 2라고 하면은 3의 제곱 이런 거 나타낼 때 쓰는 게 위첨자, 위쪽 방향으로 작게 나오는 게 위첨자고, 예, 또 아래쪽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첨자라고 해서 얘는 H하고 서브죠. 서브, 슈퍼 말고 서브입니다. 서브 하면은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자, H2O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그 수소인가요? 수소? 네, 물인가요? 네, 그 H2O 나타내는 그 화학기호 나타낼 때 아래쪽에 2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텍스트 내부에서 특정한 효과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할 때 이걸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06 quotation.html 해서 마지막으로 네, 요거 작성해보고 작성하면 되겠죠? 자, 한번 작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타입 html 헤드 바디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h1 해서 텍스트 요소들,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장한 다음에 라이브 서버를 먼저 띄워 두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하나하나 적으면서 보면 되겠죠? p 태그에서 em 태그는 기울임이라고 적었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만 여기다가 em이라는 걸로 감싸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탈릭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줄에 p 태그에서 스트롱은 볼드 처리인데 얘도 역시 아무 일 없습니다만 내가 볼드 처리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스트롱이라는 태그를 적어가지고 감싸주시면 네, 이렇게 두꺼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ABBR 한 다음에 타이틀에다가는 실제로 다 적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나와야 되는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일단 제 이름으로 할게요. 종은채.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뭐 종은채라고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원래 나왔어야 될 종은채라는, 실제로 그러니까 약간 밑줄이 저렇게 점선으로 대시로 쳐져 있으면은 뭔가 마우스를 올려보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올렸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어고요. 얘는 생략된 내용을 적어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은 별개로 아크로님이라고 해서 얘도 역시 타이틀 안에다가 실제로 적혔어야 될 HTML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얘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HTML인데 뭐 생략어로, 왜 보통 여기는 생략어, ABBR은 생략어를 나타내는 부분에 쓰고요. 아크로님은 줄임말에 대해서 다시 원래 줄임말을 펼쳤을 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써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외국인하고 협업하거나 할 때 ABBR은 생략된 문장을 풀로 표시해주기 위해 쓰는 거고, 아크로님은 두 문자어만 따서 출력해주는 거다라는 걸 안내해주기 위해 쓰는 거다라는 거죠. 뭐 엄격하게 구분하고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알아두셔야겠죠, 일단은. 자, 다음 이제 시험기간 했을 때, 자, 원래 시험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21년도 9월 4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정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정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뀐 내용이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래 시험 기간이 이때였는데 이때 이날이었는데 21년도 9월 4일이었는데 뭐 이 주차에만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정정된 기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있던 기간을 나타내면서 바뀐 기간이랑 같이 병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 기간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del 태그를 이용해서 취소선을 그어주시면 되고, 네, 정정이라고 적어가지고 이제 적으면 되긴 한데 21년도 9월 5일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적었을 때 좀 눈에 들뜰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del이랑 반대되는 insert겠죠. insert, delete와 insert 태그를 써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취소선과 강조선을 써가지고 원래 21년도 9월 4일이었는데 21년도 9월 5일로 바뀌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의 제곱이라고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그냥 3이라고만 적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SUP, 슈퍼라고 해가지고 SUP 태그를 써주시면은 3의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위쪽에다가 첨자를 적어놓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아래쪽에다가 내가 첨자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H2라고 적었을 때, 자, H2에다가 지금 아래 첨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슈퍼 대신에 서브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알파벳 5인데 숫자 0이 아니고, 자, 알파벳 5를 집어넣으면 H2O라고 정확하게 아래 첨자로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어떤 태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태그 요소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태그 요소가 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태그 요소들을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